한국의 작은 도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었다. 거리는 활기찼고 음식점들은 저녁 손님들로 분주했다. 그 중에서도 맛있는 추억 국밥집은 항상 손님으로 가득했다. 이 가게의 주인 박지연은 그날도 변함없이 바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장님, 여기 덧떡 좀 주세요. 잠시만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지연은 54세의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20년 전 이혼 후 혼자서 이 가게를 일구어냈고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국밥집의 주인이 되었다. 그녀의 손맛은 특별했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손님들을 계속해서 돌아오게 만들었다.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의 표정은 항상 조금씩 어두워졌다. 성공적인 사업과 경제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집은 너무 조용했다. 아들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이혼 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던 그녀는 종종 고독감을 느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사장님.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이렇게 말하며 가게를 나섰다. 지연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죄송합니다. 아직 열려 있나요?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네, 아직 닫지 않았어요. 들어오세요. 그가 바로 이민우였다. 29세의 그는 미국에서 유학 후 한국에 돌아와 KDSA,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군로 복무 중이었다. 그날 이후로 민우는 지연의 가게를 자주 찾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단골 손님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민우는 매주 토요일 저녁 휴가를 받을 때마다 지연의 가게를 찾았다. 그는 항상 구석자리에 앉아 지연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가게가 한산해진 틈을 타 지연이 그의 테이블에 앉았다. 자주 오시네요. 군대 생활은 어때요? 괜찮아요. 사실 저는 요리와 경영에 관심이 많아요. 언젠가 제 가게를 열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어떤 가게를 꿈꾸고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민우는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요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그는 지연의 성공 스토리에 진심으로 감탄했고 많은 조언을 구했다. 지연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민우의 꿈을 응원했다. 주말마다 이어진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사업과 요리에서 시작해 그들은 서로의 인생과 꿈, 그리고 아픔까지 나누게 되었다. 지연은 이혼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가게를 일구었던 힘든 시간들을, 민우는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과 미국에서의 외로웠던 유학 생활을 이야기했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성공하셨으니까요. 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그녀는 민우와 대화할 때만큼은 편안함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에게 끌렸다. 하지만 둘 다 그 감정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했다. 지연은 자신이 민우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자책했고, 민우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선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이었다. 민우는 여느 때처럼 지연의 가게를 찾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인근 건물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면서 지연의 가게에도 비상 대피령이 내려졌다. 모두 침착하게 밖으로 나가주세요.
지연은 손님들에게 안내하며 가게를 비우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주방을 확인하던 중 그녀는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민우가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사장님? 어두운 주방에서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민우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지연의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민우는 천천히 지연의 얼굴을 감싸 안았고 그들은 처음으로 키스를 나누었다. 화재 경보는 거짓 경보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지연과 민우의 관계는 영원히 변해버렸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사장님, 전 당신을 사랑해요. 민우의 고백에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 사이에는 23살이나 차이가 나요. 당신은 아직 젊고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건 당신의 강인함, 따뜻함,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예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그들은 사회적 편견과 군대 규정을 걱정하여 관계를 숨겼지만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행복했다. 민우는 휴가 때마다 지연을 찾았고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을 나누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지연은 이상한 몸의 변화를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그녀는 병원을 찾았다. 박지연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지연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무슨 일이죠,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54세의 임신이라니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움과 공포, 그리고 묘한 기쁨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이게 가능한가요? 제 나이에. 드문 경우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령 임신이니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연은 병원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민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는 아직 너무 젊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책임을 그에게 지울 수 있을까? 결국 지연은 민우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민우 씨, 임신했어요. 민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내 나이에 아이를 낳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아직 젊고 이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민우는 지연의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책임질게요. 우리 아이니까요. 제가 당신과 아이를 지킬게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강하게 빛났다. 그는 지연의 손을 더 단단히 잡으며 말했다. 결혼해요, 우리. 민우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지연은 망설였다. 사회적 편견, 가족들의 반응, 그리고 민우의 군 생활에 미칠 영향 등 걱정거리가 너무 많았다. 정말 괜찮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생각해봤어요. 당신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민우는 단호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겠어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민우가 상관에게 결혼 계획을 알렸을 때
반응은 냉담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장난치는 거야? 너보다 23살이나 많은 여자와 결혼한다고? 게다가 임신까지 했다고? 너 미쳤니?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합니다. 상관은 한참 동안 민우를 노려보다가 말했다. 내 경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특히 K2C로서 이런 스캔들은 용납되지 않아. 다시 생각해봐. 민우의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그의 어머니는 오열했고 아버지는 격분했다. 어떻게 내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은 여자와 결혼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니? 그녀가 너를 이용하는 거야. 아버지,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뉴스는 빠르게 퍼졌다. 지연의 가게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지연이 젊은 남자를 꼬드겼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민우가 지연의 재산을 노린다고 수근거렸다. 지연은 이러한 소문과 비난의 깊은 상처를 받았다. 스트레스는 그녀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그녀는 임신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지연은 처음으로 이 모든 것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행동이 민우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 아이를 낳는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인지 의심이 들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다. 그는 휴가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많이 아파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민 씨, 우리 이러지 말아요. 당신 인생이 망가질까 봐 무서워요. 민우는 지연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나예요. 그리고 난 당신과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인생을 선택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확고한 의지 앞에 지연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병원 침대 위에서 손을 맞잡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기로 했다. 임신 기간은 지연에게 큰 도전이었다. 54세의 고령 임산부로서 그녀는 여러 건강 문제와 싸워야 했다. 고혈압, 빈혈, 그리고 다른 합병증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의사들은 계속해서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우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지연과 함께 보내려 노력했다. 그는 휴가와 외출 시간을 모두 그녀에게 할애했고, 때로는 몰래 부대를 빠져나와 지연의 병원을 찾기도 했다. 군대에서의 상황도 점점 악화되었다. 소문이 퍼지면서 민우는 동료들의 놀림과 상관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받게 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다른 이들은 그를 할머니 선호자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민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고, 지연과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견뎌냈다. 임신 8개월째, 지연은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꼈다. 그것은 예정일보다 한 달 앞선 때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응급 제왕절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혈압이 너무 높고 태아가 위험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민우는 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민우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지연과 아이가 무사할까? 만약 그들 중 하나라도 잃는다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침내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어머니도 무사하시고요. 민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안도와 기쁨,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작은 딸을 처음 안았을 때 민우는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작은 숨소리, 모든 것이 완벽했다. 무슨 이름을 지을까요?
지연이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서연이 어때요? 새로운 인연이라는 뜻으로. 서연. 좋은 이름이네요. 두 사람은 작은 서연이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편견과 어려움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서연이의 탄생은 두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작은 아파트에서 셋이 함께 살기 시작한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의 스트레스를 동시에 겪어야 했다. 지연은 가게 운영을 잠시 중단해야 했고, 민우는 군 복무와 가정을 병행하느라 항상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민우는 예상보다 일찍 전역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스캔들이 부대 내에서 계속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았다. 이제 당신과 서연이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우는 지연의 가게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영 지식을 활용해 가게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했고, 그의 젊은 에너지와 새로운 아이디어는 가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과 의심의 대상이었던 두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점차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민우의 부모님도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손녀의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다.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서연이의 천진난만한 미소는 그들의 마음을 녹였다. 우리 손녀가 정말 예쁘구나. 민우의 어머니는 서연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오랫동안 쌓여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던 날, 민우는 지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우리 결혼식을 올려요. 작게라도 좋으니 이제는 모두에게 우리의 사랑을 당당히 보여주고 싶어요. 그들은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몇몇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지만 그곳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찼다. 지연은 간단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연이를 안고 있었고, 민우는 자랑스럽게 그의 가족을 소개했다. 이 사람은 제 아내 박지연이고 이 아이는 우리 딸 서연입니다. 그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결혼식 후 세 사람은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 민우는 지연의 가게를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지연은 요리 레시피 책을 출판하는 꿈을 이루었다.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라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물론 여전히 세상의 편견은 존재했다. 가끔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 서연이의 엄마가 할머니로 오해받는 상황,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무언의 비판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상처받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행복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지연의 말에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이가 5살이 되던 해, 지연은 54세에 임신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출판했다. 나이를 넘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었다. 나이, 성별, 배경,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얼마나 용기 있게 싸울 수 있는가입니다. 책 출간 기념 행사에서 지연은 이렇게 말했다. 그녀의 옆에는 민우와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연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초대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솔직함과 용기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었다. 저는 한때 이 관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에는 올바른 방식이란 없다는 것을요. 단지 진실된 마음과 서로에 대한 존중만이 있을 뿐입니다.
민우도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갔다. 그는 지연의 국밥집을 기반으로 새로운 레스토랑 체인을 시작했고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며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더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서연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녀는 종종 학교에서 부모님의 나이 차이에 대한 질문을 받곤 했지만 그때마다 자신 있게 대답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국밥을 만들고 아빠는 가장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 지연은 65세가 되었고 민우는 40세가 되었다. 서연이는 이제 11살의 똑똑하고 씩씩한 소녀로 성장했다. 그들의 가족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시선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다. 지연의 국밥집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되었고 민우는 요리 전문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셰프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요리 학교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가 만난 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은 테라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민우에게 말했다. 그때 그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모르죠.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지연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만났을 거예요. 단지 조금 다른 방식으로요. 난 그걸 운명이라고 믿어요. 서연이는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기뻐했다. 그녀는 친구들과 달리 늙은 엄마를 갖고 있다는 것에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학교 장문 시간에 나의 특별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 상을 받기도 했다. 지연이 70세가 되네 그들은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를 방문했다. 오랜만의 휴가였다.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하던 중 지연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민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은 결국 민우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털어놓았다. 민우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우리는 이것도 함께 이겨낼 거예요.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지연은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민우와 서연이의 헌신적인 간호를 받았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많이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비록 나이가 들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 내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느 날 밤 지연이 민우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함께할 시간이 많아요. 민우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연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지연이 75세가 되네 그들은 결혼 20주년을 맞이했다. 민우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서연이는 부모님을 위한 노래를 불렀다. 그날 밤 지연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은 50대에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믿는다. 민우와 서연이와 함께한 이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나이 차이, 사회적 편견,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증명했다.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 사랑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민우가 50세가 되던 해 그들은 은퇴를 결정하고 조용한 시골로 이사했다. 서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지만 주말마다 부모님을 방문했다. 그들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고 정원에는 지연이 직접 가꾼 꽃들이 만발했다.
지연의 건강은 서서히 악화되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맑았다. 그녀는 종종 마을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쳤고 민우와 함께 지역 행사에 참여했다. 그들은 함께 노을을 보고 별을 세며 과거의 추억을 나누었다. 어느 겨울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문 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우가 아직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그를 위한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민우는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지연이 옆에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지연이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연 씨, 일어나요. 하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준비한 아침 식사와 함께 작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사랑하는 민우에게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모든 편견과 장애물을 극복했고 그것은 내게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당신이 내게 준 사랑과 우리의 아름다운 딸 서연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부디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지연.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는 슬펐지만 동시에 그들이 함께한 모든 순간에 감사했다. 지연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녀가 영향을 미친 사람들, 그녀의 음식을 사랑했던 손님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이들이 모두 모였다. 서연이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로하며 말했다. 엄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아빠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고 우리 가족의 사랑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도 엄마처럼 용기 있게 살아야 해요. 민우는 지연 없이 살아가는 법을 천천히 배웠다. 그는 그녀의 요리 레시피를 책으로 엮어 출판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다. 그는 지연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요리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민우가 7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지연과 함께 살았던 집으로 돌아왔다. 그 집은 이제 서연이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서연이는 어머니처럼 요리를 사랑하게 되어 자신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고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들려주세요. 서연이의 아이들은 항상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와의 러브스토리를 들려달라고 조르곤 했다.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한 젊은 군인이 있었어요. 그는 우연히 한 국밥집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죠. 이야기를 마치고 민우는 침대에 누워 지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곧 만나러 갈게요, 지연 씨.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박지연과 이민우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나이, 사회적 편견,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 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서연이는 부모님의 유산을 이어받아 지연과 민우라는 이름의 요리 학교를 설립했다. 그곳에서는 매년 나이, 배경,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있다. 학교의 모토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는다이다. 지연과 민우의 무덤은 나란히 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박지연 19712046, 앤드 이민우 19942065.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의미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 헌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진정한 사랑의 힘을 증명하고 있다.
사랑에는 정해진 룰이 없다. 단지 두 사람의 진심과 서로를 향한 존중만이 있을 뿐이다. 박지연과 이민우는 그 진리를 자신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 산속에 자리 잡은 천년 고찰 버풍사는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절마당의 핀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고요한 산사의 평온함을 더했다.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버풍사의 주지 스님인 도연 스님은 오늘도 법당에 앉아 경전을 읽고 있었다. 도연 스님은 올해로 환갑을 맞이한 고승이었다. 16세에 출가하여 평생을 불법 공부에 매진해온 그는 많은 스님과 불자들 사이에서 큰 존경을 받았다. 그의 지혜와 깊은 통찰력은 많은 이들을 불교의 길로 인도했고 그의 설법은 항상 법당을 가득 채울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도연 스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다. 40년이 넘는 수행의 세월 동안 그는 수많은 경전을 읽고 깊은 명상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체득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수행이 정체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자신이 도달한 깨달음의 수준은 여기까지인 것처럼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도연 스님은 속으로 생각했다.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생각은 그를 가끔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날 버풍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도연 스님의 오랜 친구이자 서울의 큰 절에서 주지를 맡고 있는 혜원 스님이었다. 그는 특별한 부탁을 가지고 왔다. 도연아, 내가 부탁이 하나 있네. 혜원 스님은 차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절에 최근에 들어온 어린 동자승이 있는데 잠시 내가 돌봐주었으면 해. 그 아이의 부모님이 해외 선교 활동을 가시게 되어서 몇 개월간 맡아줄 곳이 필요한데 요즘 우리 절에는 큰 행사가 많아서. 도연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버풍사는 오래된 전통 사찰로 주로 성인 수행자들이 머물렀고 어린 동자승을 받아들인 적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최근 그의 마음 상태는 누군가를 가르치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그 아이가 몇 살인가? 4살이야. 이름은 지민이라고 하지. 굉장히 총명한 아이야. 너무 어리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 도연 스님은 망설였지만 오랜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존재와의 만남이 자신의 정체된 마음에 변화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겠네. 지민이를 보내주게. 버풍사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네. 다음 날 작은 가방 하나를 든 4살 지민이가 버풍사에 도착했다. 도연 스님은 처음 보는 어린 동자승을 앞에 두고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잠시 당황했다. 아이는 예상보다 더 어려 보였고 그의 큰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민아, 이곳은 버풍사라고 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이곳에서 지내게 될 거야. 나는 도연 스님이라고 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말하렴.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순수한 미소에 도연 스님의 마음에 따뜻함이 번졌다. 스님, 이곳이 정말 커요. 산에 있어서 공기도 맑고 새소리도 들려요. 정말 좋아요. 지민의 밝은 목소리는 평소 고요한 버풍사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도연 스님은 지민을 작은 방에 데려다 두고 앞으로의 일상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지민아,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하루 종일 수행과 일을 해. 너는 아직 어리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하지 않아도 돼. 하지만 몇 가지 규칙은 지켜줘야 해. 지민은 진지한 표정으로 도연 스님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약속했다. 네, 스님. 저는 규칙을 잘 지킬 거예요. 저도 스님처럼 훌륭한 스님이 되고 싶어요. 첫날부터 지민은 예상과 달리 버풍사의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갔다. 아침 예불 시간에는 일찍 일어나 법당에 앉아 있었고 식사 시간에는 조용히 공양을 했다. 물론 가끔은 어린 아이답게 장난을 치거나 질문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버풍사의 활기를 불어넣었다.
도연 스님은 처음에는 어린 동자승을 돌보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지민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워졌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의 어린 시절, 처음 출가했을 때의 순수한 마음을 떠올리게 되었다. 하루는 도연 스님이 작은 정원에서 명상을 하고 있을 때였다. 지민이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다. 스님, 무엇을 하고 계세요? 나는 명상을 하고 있어. 지민아.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거지. 스님의 마음 속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도연 스님은 답하지 못했다. 사실 최근 그의 명상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저 습관적으로 앉아있을 뿐이었다. 지민아, 때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단다.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는 명상할 때 항상 많은 소리가 들려요.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소리도 들려요. 스님도 들어보세요. 지민의 말은 도연 스님에게 작은 충격을 주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자연의 소리,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잊고 있었다. 명상이 그에게 더 이상 살아있는 경험이 아니라 그저 해야 할 의무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날 이후 도연 스님은 지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했다. 지민은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단순한 것에서도 기쁨을 찾았다. 그는 아침 이슬에 반짝이는 거미줄을 보며 감탄했고 낙엽 하나가 바람에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스님, 저기 보세요. 나비가 꽃 위에 앉았어요. 정말 예쁘죠? 지민의 순수한 놀라움과 기쁨은 도연 스님에게 잊고 있던 감정들을 일깨웠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동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경전과 수행에 몰두하면서 그는 실제로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지민이 도연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도연 스님은 이 질문에 깊이 생각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욕망과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갑자기 그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졌다. 지민아,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기 때문이야. 행복이 뭔데요? 행복은... 도연 스님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수십 년간 불교의 가르침을 전하며 행복과 고통,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정작 자신이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지민은 스님의 고민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했다. 저는 지금 행복해요. 여기 있는 것이 좋아요. 스님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산에서 새들과 놀이하는 것도 좋아요. 밥도 맛있어요. 도연 스님은 지민의 말에 깊은 생각에 빠졌다. 지민에게 행복은 단순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오직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도연 스님과 지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도연 스님은 지민에게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알려주려 했지만 오히려 지민의 순수한 시선과 질문을 통해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도연 스님은 지민이 법당에서 홀로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고 다른 스님들은 아직 기상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지민아,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지민은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꿈을 꿨어요. 부처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민아,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사랑하렴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서 여기 앉아 모든 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도연 스님은 지민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수십 년간 불교를 공부하며 복잡한 이론과 철학을 익혔지만 지민은 단 한 문장으로 불교의 본질을 이해한 것 같았다. 마음을 열고 모든 것을 사랑하라.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아니었을까? 그날 오후, 도연 스님과 지민은 절 뒤편에 있는 작은 폭포로 걸어갔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날씨는 더워졌고 시원한 물가에서 쉬기 좋은 날이었다.
스님, 제가 물고기를 발견했어요. 저기 보세요. 지민은 폭포 아래 맑은 물에서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들을 가리켰다. 도연 스님도 함께 물을 들여다보았다.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있구나. 스님, 이 물고기들은 행복할까요? 글쎄, 물고기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그들은 자유롭게 헤엄치며 살고 있으니 아마도 행복할 거야.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갇혀 있어요. 이 작은 웅덩이에서만 살 수 있잖아요. 바다나 큰 강으로 가지 못해요. 도연 스님은 지민의 관찰에 놀랐다. 그는 자신도 지민이 말한 물고기처럼 살고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넓은 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만든 작은 세계 속에 갇혀 살고 있었다. 지민아, 넌 매우 현명하구나. 맞아, 우리 모두는 때로는 자신이 만든 경계 안에 갇혀 살지. 그런데 그 경계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우리의 마음이 만든 것일 뿐이야. 그럼 물고기들도 마음만 먹으면 바다로 갈 수 있어요. 도연 스님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물고기들에게는 실제 물리적인 제약이 있어. 하지만 우리 인간은 다르지. 우리를 가두는 것은 주로 우리의 두려움과 선입견이야. 그날 밤, 도연 스님은 자신의 방에서 오랜 시간 명상에 잠겼다. 지민과의 대화는 그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그는 자신이 어떤 경계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는지 성찰했다.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그는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좁은 틀 안에 가두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다음 날, 도연 스님은 지민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지민아, 오늘은 함께 숲속 산책을 하자.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방식으로 걸을 거야. 우리는 모든 감각을 열고 주변의 모든 것을 느끼며 걸을 거야. 지민은 기쁘게 동의했다. 그들은 절 뒤편의 작은 숲길로 들어섰다. 도연 스님은 지민에게 천천히 걷는 법, 호흡에 집중하는 법, 그리고 주변의 소리와 냄새, 색깔을 느끼는 법을 알려주었다. 처음에는 지민도 조금 어색해했지만 곧 그는 이 새로운 방식의 산책을 즐기기 시작했다. 그는 나뭇잎의 다양한 이끼의 촉감, 바람의 소리를 더 생생하게 경험했다. 스님, 저기 들꽃이 피었어요. 아, 정말 아름다워요. 도연 스님도 지민이 가리키는 들꽃을 바라보았다. 작고 보라색인 들꽃은 길가에 소박하게 피어 있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꽃이지만 지금은 그 꽃이 놀랍도록 아름답게 느껴졌다. 지민아, 내가 맞아. 정말 아름답구나. 그들은 1시간 넘게 숲속을 걸었다. 도연 스님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진정한 현재의 순간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숲속 산책 이후 도연 스님은 지민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치려 했다. 하지만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는 오히려 자신이 지민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지민이 법당에서 부처님 앞에 앉아있는 도연 스님을 발견했다. 지민은 조용히 다가가 스님 옆에 앉았다. 스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도연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나는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었어, 지민아. 무슨 질문이요?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야.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부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도연 스님은 쓴 웃음을 지었다. 아니, 부처님은 침묵하셨어. 지민은 순진한 눈으로 물었다. 그럼 스님은 어떻게 답을 찾을 거예요? 도연 스님은 이 질문에 깊이 생각했다. 그동안 그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깨달음이 오히려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하는 것임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 지민아, 답은 아마도 내 안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내 안에도 있고 모든 생명 안에 있어. 지민은 밝게 웃었다. 그럼 우리 모두 이미 부처님인가요? 도연 스님은 지민의 질문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깨달음의 순간, 진리를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 감각이었다. 그래, 지민아. 부처님은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어. 우리는 단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날 이후 도연 스님은 지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수행에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지민의 순수한 질문과 관찰을 통해 자신이 잊고 있던 불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다시 기억해냈다. 어느 날 법흥사에 큰 행사가 있었다. 인근 마을의 많은 불자들이 절을 찾아왔고 도연 스님은 그들을 위해 법문을 준비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이번 법문에 지민과의 경험을 담기로 했다. 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도연 스님은 단상에 올라 법문을 시작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최근에 배운 소중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교훈은 놀랍게도 4살 된 어린 동자승에게서 온 것입니다. 도연 스님은 지민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그를 통해 배운 교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어떻게 지민의 순수한 시선이 자신에게 깨달음의 길을 다시 보여주었는지 공유했다. 우리는 종종 깨달음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전을 읽고 복잡한 철학적 논쟁에 빠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사랑과 자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법문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도연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들은 스님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날 저녁, 도연 스님은 지민과 함께 절 마당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지민아, 고마워. 무엇이 감사하세요, 스님? 내가 나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에 감사해. 나는 수십 년간 깨달음을 찾아 수행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어. 내가 나에게 다시 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지민은 따뜻하게 웃으며 도연 스님의 손을 잡았다. 스님도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스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고요한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다음 날 아침, 도연 스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명상을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맑고 고요했다. 그는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고 있던 생각들을 하나씩 놓아보냈다. 그가 명상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지민이 그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스님, 저도 함께 명상해도 될까요? 도연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어. 그들은 함께 명상을 시작했다. 도연 스님은 지민에게 간단한 명상 방법을 알려주었다.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지나가게 두는 법을.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지민은 꼼지락거리기 시작했다. 4살 아이에게 오랜 시간 명상은 어려운 일이었다. 도연 스님은 이를 보고 명상을 중단했다. 지민아, 힘들면 그만해도 돼. 명상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지민은 조금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스님, 제가 명상을 못해서 실망하셨어요. 도연 스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명상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야. 내가 숲속을 걸으며 나비를 바라볼 때 그것도 일종의 명상이란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명상이지. 지민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럼 제가 놀 때도 명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할 때 그것이 바로 명상이야. 그날 오후, 법흥사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점점 거세져 폭우로 변했다. 도연 스님과 지민은 처마 밑에 앉아 빗소리를 들었다. 스님, 비가 정말 세게 내려요.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 비는 자연의 일부란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 그때 갑자기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고 지민은 놀라서 도연 스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도연 스님은 지민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괜찮아, 지민아. 천둥도 자연의 소리일 뿐이야.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지민은 잠시 도연 스님의 품에 안겨 있다가 물었다. 스님, 부처님도 천둥 소리를 들으면 무서워하셨을까요? 도연 스님은 잠시 생각했다. 글쎄, 부처님도 처음에는 아마 놀라셨을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이해하셨을 거야. 두려움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응이거든. 부처님은 모든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을 거야. 저도 부처님처럼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야. 지금 당장은 두려움을 느껴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는 것이지. 비가 그치고 해가 다시 나오자 지민은 밖으로 나가 빗물이 고인 웅덩이에서 놀기 시작했다. 도연 스님은 지민이 물웅덩이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순수한 기쁨은 전염성이 있었고 주변의 다른 스님들도 미소 짓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도연 스님은 지민이 잠들자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비를 통해 또 다른 교훈을 배웠다. 인생에는 폭풍우가 오기도 하지만 그것은 항상 지나간다. 그리고 그 후에는 더 맑은 하늘이 우리를 기다린다. 지민이 두려움 속에서도 금방 기쁨을 찾는 모습을 보며 나는 어른들이 잃어버린 회복력에 대해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너무 많은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한 달이 지나고 지민은 법흥사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다. 다른 스님들도 처음에는 어린 동자승의 존재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의 밝은 에너지가 절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한 노부부가 법흥사를 찾아왔다. 그들은 며칠 전 자신들의 유일한 아들을 사고로 잃었다고 했다. 깊은 슬픔에 빠진 그들은 이로를 찾아 절을 찾아온 것이었다. 도연 스님은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로의 말을 전했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무상함과 인연의 법칙,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노부부의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듯했다. 그때 지민이 법당에 들어왔다. 그는 노부부를 보더니 조용히 다가가 그들 옆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왜 슬퍼 보이세요? 노부인은 지민을 보고 잠시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우리 아들이 하늘나라에 갔단다.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의 아들은 지금도 여기 있어요. 노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보았다. 지민은 계속 말했다. 제가 스님에게 배웠어요. 사람들은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데요. 그들은 다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요. 꽃으로, 나무로, 바람으로, 비로. 당신의 아들도 지금 이 모든 것 속에 있어요. 노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도연 스님은 알 수 있었다. 지민은 노부부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함께 밖에 나가서 볼래요? 오늘 정원에 새꽃이 피었어요. 정말 예쁘답니다. 노부부는 지민의 순수한 제안에 마음이 움직여 그를 따라 정원으로 나갔다. 도연 스님도 그들을 뒤따라갔다. 정원에서 지민은 노부부에게 갓 핀 들꽃을 보여주었다. 그는 또한 나비가 꽃 사이를 날아다니는 모습, 작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에 그들의 주의를 돌렸다. 노부부의 얼굴에는 점차 평온함이 찾아왔다. 그들은 지민의 순수한 관점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순환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 저녁, 노부부는 법흥사를 떠나기 전 도연 스님에게 인사를 했다. 스님, 오늘 저희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특히 그 어린 동자승의 말이 저희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합니다. 도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민은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노부부가 떠난 후
도연 스님은 지민을 찾아 그에게 물었다. 지민아, 오늘 그 노부부에게 한 말은 어디서 배운 거니? 지민은 순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스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서요. 스님이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아무것도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저 그걸 말해준 것뿐이에요. 도연 스님은 지민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수년간 가르쳐온 불교의 가르침이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깊게 어린아이의 마음에 전해질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지민아,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넌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어.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스님, 그런데 저는 왜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기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쉬운데요. 도연 스님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사실은 정말 쉬운 거야. 하지만 우리 어른들은 때로는 가장 단순한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되지.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과 걱정, 과거의 경험에 사로잡혀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을 놓치곤 해. 다음 날, 도연 스님은 지민을 데리고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작은 암자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그의 스승이었던 해철 스님이 홀로 수행하고 있었다. 해철 스님은 이미 80세가 넘은 고승으로 깊은 지혜와 자비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도연 스님은 지민에게 자신의 스승을 소개했다. 지민아, 이분은 나의 스승이신 해철 스님이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불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시지. 지민은 공손히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해철 스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해철 스님은 따뜻한 미소로 지민을 반겼다. 반갑다. 어린 동자승이구나. 도연이 내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단다. 도연 스님은 해철 스님에게 최근 자신의 경험과 지민을 통해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이 수행의 정체기에 빠져 있었고 지민의 순수한 시선이 자신에게 새로운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었다고 말했다. 해철 스님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아, 도현아. 그것이 바로 내가 항상 너에게 말했던 것이 아니냐? 깨달음은 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온다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란다. 해철 스님은 지민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어린 지민이, 너는 도연에게 큰 선물을 주었구나. 때로는 우리가 가장 어린 이로부터 가장 큰 지혜를 배우게 된단다. 그들은 하루 종일 해철 스님의 암자에서 시간을 보냈다. 해철 스님은 지민에게 재미있는 불교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도연 스님에게는 수행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돌아오는 길에 지민은 도연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해철 스님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시죠? 그래, 그분은 매우 지혜로우시지. 오랜 수행과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으셨어. 그런데 왜 그분은 혼자 살고 계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도연 스님은 잠시 생각했다. 해철 스님은 혼자 계시지만 외롭지는 않으실 거야. 그분은 모든 생명과 자연과 하나가 되는 법을 아시거든. 지민은 다시 물었다. 그럼 스님은 외로우세요? 이 질문은 도연 스님의 마음을 깊이 건드렸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많은 스님들과 함께 살았고 많은 불자들과 교류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분명 외로움이 있었다. 가끔은 그렇단다, 지민아. 모든 사람은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지. 저도 가끔 외로워요.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도연 스님은 지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지민아. 우리는 모두 연결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지. 그런 감정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그들은 잠시 동안 말없이 걸었다. 저녁 노을이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있었고 멀리서 산새들의 노래가 들려왔다. 스님, 제가 여기 있어서 스님이 덜 외롭다면 좋겠어요. 도연 스님은 지민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고마워, 지민아. 내가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단다.
다음 날 아침, 도연 스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법당으로 향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부처님, 저는 그동안 깨달음을 찾아 수십 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어린 동자승 지민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사랑, 자비, 그리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도연 스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순간에 느끼는 깊은 감사와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때 누군가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민이었다. 스님, 왜 울고 계세요? 슬퍼요. 도연 스님은 지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니, 지민아,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란다. 기쁠 때도 사람들은 울어요. 그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 눈물로 표현하기도 해. 지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저도 스님이 저를 가르쳐 주실 때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아요. 대신 웃어요. 도연 스님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내 방식대로 행복을 표현하면 돼. 울든 웃든 그건 모두 우리 마음의 표현이니까. 그날부터 도연 스님은 더욱 열심히 지민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가르침은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복잡한 이론이나 개념을 전달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민과 함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직접 경험을 통해 불교의 본질을 느끼게 해주려 했다. 그들은 함께 정원의 꽃을 돌보고 산책을 하며 자연의 변화를 관찰했다. 도연 스님은 지민에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자신도 많은 것을 다시 배우게 되었다. 어느 날 지민이 도연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도연 스님은 잠시 생각했다. 예전에는 그는 복잡한 철학적 설명으로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르게 대답했다. 사랑, 지민아, 모든 생명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심이야.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그것으로 기결된단다. 지민은 밝게 웃었다. 그럼 저도 할 수 있겠네요.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도연 스님은 지민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자신이 수십 년간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을 이 어린아이는 얼마나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지 놀라웠다. 다음 날 혜원 스님이 법흥사를 다시 찾아왔다. 그는 지민의 부모님이 선교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했다. 도연아, 지민이의 부모님이 돌아오셨어. 이제 지민이를 데려가야 할 것 같구나. 이 소식은 도연 스님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을 주었다. 그는 지민과 함께하는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빨리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난 애착을 느꼈고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과 상충된다는 것도 알았다. 도연 스님은 지민에게 곧 부모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지민의 얼굴에는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슬픔이 스쳤다. 스님, 저 정말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스님과 헤어지는 것도 슬퍼요. 도연 스님은 지민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지민아, 우리의 몸은 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연결되어 있단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법흥사를 찾아올 수 있어. 이곳은 항상 내 집이기도 하니까.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스님, 제가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무엇이든 말해보렴. 저는 스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스님에게도 뭔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내일 아침에 함께 명상할 때 제가 스님께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도연 스님은 호기심과 함께 동의했다. 좋아, 지민아. 내일 아침에 보자. 그날 밤 도연 스님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는 지민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되새기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동시에 헤어짐에 대한 슬픔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애착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도연 스님은 약속대로 지민과 함께 법당에서 만났다. 지민은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 오늘은 제가 스님께 명상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도연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지민아. 나는 준비됐어. 지민은 도연 스님 앞에 앉아 말했다. 스님,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제 말을 따라해보세요. 도연 스님은 눈을 감았다. 이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도연 스님은 지민의 지시를 따랐다. 그는 천천히 숨을 쉬며 그 문장을 반복했다. 이제는 스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도연 스님은 자신의 스승, 도반들, 그리고 지민을 떠올렸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행복과 평화를 빌었다. 이제는 스님이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생명체를 생각해보세요. 그들에게도 같은 말을 해보세요. 도연 스님은 자신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떠올렸다. 그는 그들 모두에게 행복과 평화를 빌었다. 마지막으로 스님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스님을 화나게 했던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에게도 행복과 평화를 빌어보세요. 이 말에 도연 스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자신의 마음을 열었다. 그는 자신과 갈등이 있었던 사람들, 자신을 비판했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진심으로 행복과 평화를 빌었다. 지민의 안내로 명상을 마친 후 도연 스님은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느꼈다. 모든 생명체를 향한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의 느낌이 그의 전신을 따뜻하게 감쌌다. 도연 스님은 무릎을 꿇고 지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민아, 고맙다. 내가 내게 가르쳐준 것은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것이었단다. 내 순수한 마음이 나에게 참된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었어. 지민은 도연 스님의 반응에 놀랐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스님, 왜 울고 계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도연 스님은 고개를 들고 지민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니야, 지민아.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란다. 나는 내가 나에게 보여준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혜에 감동한 거야. 지민은 도연 스님의 눈물을 작은 손으로 닦아주었다. 스님, 저는 그냥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것뿐이에요. 엄마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라라고 하셨어요. 도연 스님은 지민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참된 불교의 가르침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느꼈다. 복잡한 경전과 수년간의 수행보다 이 4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더 깊은 깨달음에 다가가 있었다. 그날 오후, 지민의 부모님이 법흥사에 도착했다. 그들은 선교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아들을 데려가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지민은 부모님을 보자 기쁨에 차서 달려갔고 부모님도 오랜만에 만난 아들을 반갑게 안아주었다. 도연 스님은 지민의 부모님에게 그동안 지민이 법흥사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모든 스님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영감을 주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는 특히 자신이 지민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진심을 담아 전했다. 지민의 어머니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스님, 저희 아이를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민이가 이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도연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지민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과 지혜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작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지민은 도연 스님에게 달려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다. 스님, 정말 감사해요. 저는 스님과 함께한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나중에 제가 크면 또 올게요. 도연 스님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고마워, 지민아. 나도 너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소중했단다. 언제든지 이곳은 내 집이기도 하니 생각날 때 꼭 다시 와주렴. 지민은 마지막으로 도연 스님을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법흥사를 떠났다. 도연 스님은 그들이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법흥사로 돌아온 도연 스님은 자신의 방에 앉아 깊은 사색에 잠겼다. 그는 지민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를 통해 배운 교훈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오랫동안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들 중 많은 부분이 실제로는 자신의 고정관념과 집착이었음을. 그날 저녁, 도연 스님은 법당에 모인 모든 스님들에게 말했다. 오늘 저는 4살 동자승 지민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리가 복잡한 경전이나 오랜 수행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리는 가장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 모든 생명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지민은 그 어린 나이에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순수한 마음은 저에게 잊고 있던 그 진리를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도연 스님의 말에 모든 스님들이 깊이 공감했다. 그들도 지민이 법흥사에 머무는 동안 그의 순수함과 지혜에 감동받았었다. 그날 밤, 도연 스님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60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것은 4살 어린아이의 손에서 왔다. 그동안 나는 깨달음이 어딘가 멀리 있다고 생각했다. 수많은 경전을 읽고 복잡한 철학을 연구하며 오랜 시간 고된 수행을 하면서 깨달음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지민은 나에게 깨달음이 항상 우리 곁에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순수한 마음, 모든 생명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 속에 있었다. 지민의 명상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단순한 자비 명상일 뿐이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 전달될 때 그것은 깊은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었다. 오늘 나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다. 진정한 스승은 때로는 가장 어린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도연 스님은 법흥사에서의 생활을 계속했지만 그의 수행 방식과 가르침은 크게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복잡한 이론이나 형식적인 수행에 매달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연과 일상 속에서 깨달음을 찾고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심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의 법문도 변화했다. 예전에는 어렵고 추상적인 개념들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더 단순하고 직접적이 되었다. 그는 종종 지민과의 경험을 예로 들며 순수한 마음과 자비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흥사를 찾는 불자들도 도연 스님의 변화를 느꼈다. 그들은 스님의 법문이 더 가슴에 와닿고 실생활에 적용하기 쉬워졌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도연 스님을 통해 불교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다. 어느 날 도연 스님은 법흥사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지민과 그의 부모님이었다. 지민은 이제 5살이 되었고 조금 더 자란 모습이었다. 스님, 저 왔어요. 지민은 도연 스님을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도연 스님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지민아, 정말 보고 싶었단다. 잘 지냈니? 지민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저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명상을 해요. 도연 스님은 지민의 부모님과 인사를 나눈 후 그들을 법흥사 안으로 안내했다. 지민의 어머니는 말했다. 스님, 지민이가 계속 법흥사에 가고 싶다고 해서 주말에 잠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지민이가 이곳에서의 경험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더군요. 도연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지민이와의 시간을 정말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는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날 오후
도연 스님은 지민과 함께 절 뒤편의 숲을 산책했다. 그들은 예전처럼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소리와 색깔, 향기를 느꼈다. 지민은 여전히 모든 것에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산책 도중 지민이 물었다. 스님, 제가 없는 동안 많이 생각하셨어요. 도연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지민아. 나는 내가 가르쳐준 것들을 매일 생각했단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려고 노력했지. 지민은 기쁜 표정으로 말했다. 저도 스님이 가르쳐주신 것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갑자기 지민이 멈춰 서더니 도연 스님을 바라보며 물었다. 스님, 제가 커서 스님이 되어도 될까요? 도연 스님은 지민의 진지한 질문에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지민아. 내가 정말로 그것을 원한다면 언젠가 훌륭한 스님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럼 저도 스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래, 지민아. 하지만 너는 이미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 내 순수한 마음과 지혜는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단다. 지민은 밝게 웃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기쁨과 희망이 가득했다. 법흥사에서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지민과 그의 부모님은 다시 떠날 준비를 했다. 지민은 도연 스님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왔다. 스님,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도연 스님은 지민을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고마워, 지민아. 너도 건강하고 항상 그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길 바란다. 지민이 떠난 후 도연 스님은 법당으로 향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 부처님, 저는 60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살 어린아이를 통해 더 깊은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민의 순수한 마음이 저에게 보여준 깨달음은 이제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저는 이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겠습니다. 도연 스님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깊은 감사와 평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났다. 도연 스님은 계속해서 법흥사의 주지 스님으로 수행하며 많은 이들에게 불법을 전했다. 그리고 매년 몇 차례 지민과 그의 가족은 법흥사를 찾아와 도연 스님과 시간을 보냈다. 지민은 해가 갈수록 더 성장했고 그의 불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깊어졌다.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여름방학 동안 한 달간 법흥사에서 지내며 기본적인 불교 수행을 배우기도 했다. 도연 스님의 이름과 가르침은 점점 더 널리 알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단순하면서도 깊은 법문에 감동받았고 그를 만나기 위해 먼 곳에서도 법흥사를 찾아왔다. 그러나 도연 스님은 항상 자신의 깨달음이 4살 어린아이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70세가 되던 해 도연 스님은 법흥사의 주지직을 후배 스님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법흥사 뒤편 작은 암자로 거처를 옮기고 조용히 수행에 전념하기로 했다. 은퇴 전 마지막 법문에서 도연 스님은 다시 한번 지민과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10년 전 4살 된 어린 동자승이 이곳에 왔습니다. 그는 단 몇 개월 동안 머물렀지만 그가 제게 보여준 깨달음은 제 일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 모든 생명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는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진리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으로 기결됩니다. 복잡한 이론이나 형식적인 수행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저는 어린아이를 통해 그것을 배웠고 그것이 제 남은 생애의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날 법문에는 특별한 손님이 있었다. 이제 14살이 된 지민과 그의 부모님이었다. 지민은 도연 스님의 법문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법문이 끝난 후
지민은 도연 스님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드렸다. 스님, 저는 스님의 법문을 들을 때마다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스님과 함께한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입니다. 도연 스님은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민아, 내가 내게 준 가르침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너의 순수한 마음은 나에게 참된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었어. 지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이제는 더 깊은 지혜와 이해도 함께 빛나고 있었다. 도연 스님이 암자로 거처를 옮긴 후 지민은 방학 때마다 법흥사를 찾아와 그를 방문했다. 그들은 함께 명상을 하고 산책을 하며 불교의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깊은 영적 친구의 관계로 발전했다. 18살이 되었을 때 지민은 도연 스님에게 중대한 결정을 알렸다. 스님, 저는 대학에 가기 전에 1년 동안 법흥사에서 수행하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마친 후에는 출가하여 스님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도연 스님은 지민의 결정에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민의 마음속에 불법에 대한 깊은 열망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내가 정말 그 길을 원한다면 나는 너를 지지하마. 하지만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스님. 저는 오랫동안 이 결정을 생각해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스님과 함께한 시간, 그리고 스님을 통해 배운 불교의 가르침은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도연 스님은 지민의 진심 어린 마음을 느끼고 깊이 감동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지민이 차지하는 특별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로부터 몇 년 후 25살이 된 지민은 공식적으로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 그의 법명은 지혜였다. 지혜 스님은 도연 스님의 직접적인 제자로서 법흥사에서 수행을 시작했다. 도연 스님은 이제 80을 바라보는 노스님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맑고 건강했다. 그는 지혜 스님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쳤고 동시에 그에게서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웠다. 어느 날 도연 스님과 지혜 스님은 법흥사 뒤편 산책로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들은 21년 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자연의 소리와 색깔, 향기를 느끼며 천천히 걸었다. 스님, 제가 어렸을 때 이곳에서 함께 걸었던 것을 기억하세요? 지혜 스님이 물었다. 도연 스님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그때 너는 모든 것에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지. 그리고 내 순수한 시선은 나에게 잊고 있던 진리를 다시 일깨워 주었어. 지혜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스님,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제가 그때 정말로 스님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4살 아이였을 뿐인데. 도연 스님은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지혜 스님을 바라보았다. 지혜야, 깨달음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단다. 때로는 가장 위대한 스승에게서, 때로는 경전의 한 문장에서, 그리고 때로는 4살 어린아이의 순수한 질문에서 올 수도 있지. 중요한 것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야. 그때 나는 정체되어 있었고 새로운 관점이 필요했어. 내가 그것을 가져다 준 거지. 지혜 스님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스님, 제가 스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스님의 지도 없이는 저는 이 길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연 스님은 따뜻하게 웃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었단다.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법이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어. 그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숲 사이로 스며들어 아름다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도연 스님은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60세의 4살 동자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는 참된 깨달음의 길을 걸어왔다. 그리고 그 여정의 시작은
지민의 순수한 마음이 전해준 놀라운 깨달음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민을 보내주셔서 그리고 그를 통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듯 그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도연 스님과 지혜 스님은 산책을 마치고 법흥사로 돌아왔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저녁 예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법당으로 향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그들의 여정을 생각했다. 불법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여정. 그리고 그 여정의 출발점에는 한 노스님과 어린 동자승의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60세 스님이 4살 동자승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 어린 마음이 전해준 놀라운 깨달음의 순간이